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뉴스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이언머니 강좌 소개 먼저 드리면 9월 8일 날 있었던 강좌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9월 28일 날 추석 연휴 이후에 있는 토요일 1시에서 5시에 또 두 번째 강좌가 진행됩니다. 이 장이 조금씩 이렇게 턴이 바뀌고 긍정적인 시장 상황이 될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장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혹은 장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없이 시장 상황을 접하게 되면 항상 멘붕에 빠지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될 시기에는 강좌를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이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필 수 있는 내용들로 여기에 대한 노하우도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 상황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는지 여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강좌 시간이니까 9월 28일 날 토요일 1시에서 5시에 있는 이 날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청은 아이언머니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연경 대표님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면요. 뉴스 브리핑은 전체적으로 어제 나왔던 내용들, 지표 발표, 특히나 이제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 나오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GDP 나우의 데이터 나오고 난 뒤에 시장 상황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뉴스에 대한 체크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자, 어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좀 안정적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일단은 이제 불안감을 조금은, 불확실성을 조금 이제 해소시켜준 요소, 이런 부분들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반등세가 이어진 측면이 있고, 이제 CPI 발표 전에 조금 살피는 여지가 있다 정도의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연체 가능성들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전히 어제 나왔던 데이터 상으로만 보면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어서 이제 CPI 발표 때 중요한 이제 여지가 움직임이 좀 더 명확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증시는 일단은 상승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락장 끝인가? 라는 내용도 나오죠. 일단은 이제 CPI가 수요일 날 있고, 그 다음에 미 대선 토론이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 또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나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일단 미증시에서 반등이 나왔고, 암호화폐 쪽에서도 반등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게 하는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이와 함께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빅컷에 대한 0.5%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여전히 좀 심하게 받고 있다. 근데 이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어제 얘기를 하면서 달러 인덱스의 어제 박스권 움직임이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신흥국들,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해외로의 자산 투자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달러가 많이 쓰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있더라고요. 거래 편의성과 변동성을 해칭하는데 가장 선호되는 통화다. 이런 부분들이 달러의 이제 인덱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고, 글로벌 신흥국으로의 자산 이동 현상들도 포착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미 연준이 금리를 지금 어느 정도 폭으로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압박을 받는 거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 이후의 기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빅컷이 나오면은 캐리 트레이딩, 이때는 이제 엔화 캐리 트레이딩이 또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증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난이도가 우리만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고요.
정책 담당자들도 지금 난이도가 극상인 상태에서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도 내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또 기사 중에 하나가 AMD, 엔비디아의 대항마. 사실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이어갈 때 AMD가 별 힘을 못 썼어요. 거의 엔비디아 상승세를, 미증시 상승세를 엔비디아가 그다란 빨대를 팍 꼽아갖고 쪽쪽쪽 빨아먹고 있었는데 AMD에서 이제 반격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AI 슈퍼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 5년간 향후 5년 동안에 큰 베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들이 진행되고 있다. 매출도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는 이제 과감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I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엔비디아를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AI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가지는 역할이 블록체인하고 관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제 코인들과 프로젝트들이 저희들이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의 이제 상승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오면 비트코인 와이즈 CIO 기간 그 어떤 ETF보다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 현물 ETF 채택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일단 기간의 참여가 이전의 다른 ETF와는 속도나 규모 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거래 금액은 늘어나고 있고 이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당연히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에 따르면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일단 벌써 1000곳 이상의 기간 투자자를 확보했다. 이런 내용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전례가 없는 일. 금 ETF든 기존의 증시에서의 ETF 상품들을 비교를 해도 이 속도와 이 규모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시장에서의 기관들의 관심도와 참여율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이렇게 나오고 있는 흐름들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단기적인 매매에만 매몰되면 시장의 이런 큰 추세를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시장은 지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이죠. 오늘 아침 일찍 나온 뉴스 중에 요 기사 올라온 것 중에 블랙록의 현물 ETF IBIT 거래량이 7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시황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어요. 이거 뉴스 브리핑할 때 그 현물 ETF 쪽에서 순유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블랙록에 대한 데이터만은 계속 빵으로 나왔거든요. 오픈을 안 시키고 있었다. 근데 이게 좀 전략적인 스탠스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얘기 드렸어요. 이 내용들을 오늘 아침에 딱 보고는 이제 나왔네. 이제 나왔네. 이거 매일 차트를 보거든요. 어제 나왔던 차트에서 7억 달러 거래량이 발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적 거래량인데 9월달 들어와서 발생한 누적 거래량인데 이 느낌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작년 23년도에 9월달 10월달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에 참여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때 비트코인이 쫙 올랐다가 다시 이거 가짜 뉴스다 라면서 또 다시 빠졌다가 이후에 이거 진짜다라고 하면서 다시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움직임들이 비트코인의 이번 지금 그 블랙록의 거래량들을 노출시키는 것은 다분히 좀 전략적인 스탠스인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상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개입하는 시그널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2일 이후에 채굴자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에서의 채굴은 채굴자들을 통해서밖에 안 나오죠. 이 내용들이
시장에 계속 매도가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시장의 조정에도 영향을 줬겠죠. 가격적인 부분에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또 매수하는 주체도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이제 반전의 움직임이 나오죠. 어제 또 나왔던 기사에서 저희들이 알려드렸던 거는 9월달 들어서 채굴 해시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에 따르면은 4분기에 알트코인 강세가 기대된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감소 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보통 이제 작년 23년도도 그랬고 20년도 하반기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21년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이 과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4분기에서 다음 해 1분기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들이 주로 암호화폐에서는 많이 강세로 이어지는 경향들이 크고, 이 움직임이 유동성 공급의 시기하고도 맞물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트코인 쪽을 좀 더 보는 거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지금 당분간 브리핑을 안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는 보면 일단 박스권 전환의 시그널들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 말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등락을 좀 폭이 커지는 상황이 나와 있는 상태다. 이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트들의 도미넌스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과정들하고 지금 현재 이어져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이 자, 폴리마켓 유저들에 따르면 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 암호화폐 언급할 확률이 13%. 저희들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트럼프가 계속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게 좋죠. 지속적인 노출, 키워드 노출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해리스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고, 사실 언급을 잘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불을 지펴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해리스 정책 입장에서도 암호화폐는 지금 현재 미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는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는 측면들을 우리 또 트럼프가 미 대선 토론회에서 내일 아침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때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터트려 줄지 좀 기대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카이코에 따르면은 코인베이스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하락세가 이제 뭐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점유율이니까 이 소형 거래소들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때 소형 거래소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블리시, 그리고 이제 크립토닷컴 정도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요 기사를 가져왔던 거는 이 블리시를 가져왔는데, 이게 블록1 때문에 가졌어요. 이게 이제 블록원은 이오스 이전에 개발사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결별을 해놓은 상태긴 한데, 이 블리시가 꾸준히 나오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져온 거예요. 이오스하고의 접점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잔뜩 묻혀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크립토닷컴의 부분이겠죠. 크립토닷컴도 이 거래량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크립토닷컴에서 사용되는 코인이 크로노스죠. 업비트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뉴스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리플의 빵형, 이 빵형이 이제 뜬금없이 이제 에나의 베이스에 이제 USDT 스테이블 코인의 뭐 발행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의 언급들이 이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나왔던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오아시스나 같이 일본을 베이스로 하는 블록체인들의 프로젝트들이 좀 더 성장세를 보이면서 강한 두각을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 거다라고 얘기도 드렸는데, 오늘 그런 기사가 나와서 일본 게임 특화 블록체인 프로젝트 오아시스가 국내에 SK 플래닛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내용들, 한국 시장 진출 확대 뭐 이런 부분들로 기사가 나와서, 오아시스는 또 업비트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뉴스를 가져왔어요. 자, 여기까지 뉴스 브리핑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들이 반등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현재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부정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저항을 어디서 확인을 받으면 그때는 다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저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과정이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차트 브리핑과 뉴스 브리핑으로 꾸준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은 저희들 아이언머니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니까 저희들 영상 아래에 더보기 저희들 대화방 링크가 있고요. 실시간 채팅창 오른쪽 위에도 대화방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후에도 이어지는 많은 내용들을 브리핑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 오후 시간에 잘생긴 이슈맨과 함께하는 이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